이해찬과 이재명 어떤 통화를 했을까? 민주당에서 드디어 오늘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고발 만류 전화에 담긴 의미.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거죠. 마치 이런 만류를 기다린 것처럼 월요일 날 고발한다더니 화요일 날 고발로 미루고 뭐 이러던 와중에 고발 만류 전화가 와서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을 안 하기로 하겠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실 분들 많으시죠? 반대로 해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해석은 각각 자유입니다. 이재명은 요 며칠 동안 격렬한 정치 행위를 한 거죠. 누가? 이재명이. 그 며칠간의 정치 행위의 결실이 오늘 나온 거죠. 경찰 조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KBS 규탄을 하고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강경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실이 오늘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이해찬 대표죠.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이 맞아야죠. 도지사니까 당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을 겁니다. 하여간 이 의미는 뭐냐? 민주당이 어떤 모양새로든 이 사태에 개입했다. 발을 담갔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발을 담근 상태에서 이재명이 향후에 도지사 자리를 빼앗기고 도지사에서 쫓겨나고 하여간에 조지는 신세가 된다면 이재명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발을 담갔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러면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오늘부터 스타트한 거죠. 자, 세상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욕하고 원망하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자기를 돕게 만들어야죠. 주체적인 노력으로.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혼자서 모두를, 적폐 세력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투쟁해왔습니다. 우군을 만들 시간에 적폐 세력, 적들에 대한 공격으로 집중했습니다.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고립되고 괴로운 건 필연적인 결과죠. 사방팔방을 향해서 총알을 날렸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부터 총알이 날아오는 건 당연한 거죠. 어느 한 방에서 전체 모양을 기획하고 주도해서 공격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사방팔방을 향해서 총을 쐈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총알이 날아왔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를, 적폐 세력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서 과감하게 투쟁을 안 했다면 지금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김진표가 당대표가 된 경우와 이해찬이 당대표가 된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라는 대상은 고정불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변동하는 유기적 대상이라는 거죠. 이재명을 지키려고 2017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을 입당했으니까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데 많이 기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기적 대상이기 때문에, 변동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키면 되고 우리가 주체가 되면 된다. 이렇게 민주당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민주당은 거의 80만에 이르는 권리당원, 당원이 움직이는 당입니다. 이 현실과 사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적 현상들을 어떤 하나의 주도 세력, 음모 세력, 악의 세력이 전략적으로 전체 그림을 지휘하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뇌세포 구조 자체가 비민주적인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발 빼려고 발 안 담그려고 하다가 더 이상 발을 못 빼고 엮인 거죠. 예, 발을 담근 겁니다. 온라인에서 이재명 지지자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소수가 이렇게 오늘 사태를 저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수를 붙잡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합니까? 소용없는 짓이죠. 생각 안 바뀝니다.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열심히 해서 이해찬 같은 사람이 당 내에서 힘을 얻게 만들고 또 이재명 옆에 설 사람들이 당 내에서 많이 생기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동지들은 누가 만들어요?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이재명을 위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몇 달 동안 모든 언론을 통해서 몇 달 동안 음해 세력들이 난리를 쳤는데 차세대 지도자 선호도 2위,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이것도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하여간에 온갖 적들이 이재명 지지운동을 해준 셈이죠. 형수 욕설 파일이 옛날에 돌았을 때 그게 이재명 지지자들을 몇 명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숱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25%, 18% 정도가 아니고 25%쯤으로 선호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략 한 12%, 13% 이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의 선호도가 올라가면 또 그런 쓸데없는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군 만들기에 역량과 관심을 많이 할애하면서 박스권으로 쭉 나가고 도정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고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력이 고립되어 있고 약하면 조화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시민운동가 오랜 시간, 성남시장 8년, 그리고 촛불 전국, 촛불혁명, 도지사 초기, 이 모든 시간들에서 우군 만들기 안 하고 싸움만 했죠. 적진에 홀로 뛰어들어서 싸운 결과가 현재의 성공이자 현재의 음해 공격이죠.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생긴 겁니다. 오늘 날짜로 고진, 일단 고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이제 끝났고 밀물이 썰물로 빠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달콤한 맛이, 좋은 일들이, 서광이 생기고 비출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동고동락 모드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야 권토중래가 기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형수 욕설 파일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지금은 제 주변에서 김부선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 또 정말 많습니다. 변증법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 영어로 하면은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해서 lining, 브레이크 라이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감이란 뜻입니다. 덧대는 안감. 아래에서 보면 온통 먹구름이지만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태양빛을 받는 은색 반짝임이 보입니다. 어떤 구름이든 은색 안감을 갖고 있다.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캄캄하게만 볼 일이 아니라 그 뒤에 긍정적인 점들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강건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오늘 사태는 민주당이 발 빼려 발 안 담그려 그동안 노력해 왔지만 이재명의 드라이브 때문에 결국 발을 담갔다. 한마디로 엮였다. 그게 고발 만류 민주당 전화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싫어하고 문재인 싫어하고 이재명만 좋아라 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덕으로 따졌을 때, 하늘 아래의 법으로 따졌을 때 그럴 권리와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어쩌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나쁜 행동인가요? 나쁜 판단인가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단지 그분들이 반칙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가짜 뉴스나 음해 이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음모론 유포. 우리는 그분들하고 투탁투탁하지 말고 그분들보다 훨씬 유의미하고 가성비 높고 건설적인 이재명 지지 활동, 즉 권리당원 가입 운동을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옳은 것과 그런 것, 절대 옳은 것과 절대 틀린 것, 선과 악의 투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걷고자 하는 길, 즉 노선이 다른 것이고 따라서 최종 전술 구호가 대립적인 것이죠.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하자라는 최종 전술 구호와 민주당원 탈당하자, 민주당 안 된다, 이미 들어간 민주당원은 탈당해라, 아예 입당하지 말자, 아직 안 들어간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최종 전술 구호가 완연히 대립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데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당하면 되는 거지 멱살 잡고 싸울, 언성 높이고 싸울, 감정 서로 나빠지면서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싸울 시간에 조용히 입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존재와 이재명의 활동이 모든 사방팔방의 적폐 세력을 향해서 총알을 날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화 때문에 이해찬 대표에게 무조건 감사할 일인가? 아니다. 누가 이해찬을 당대표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는데? 우리다. 우리도 일조했다. 민주당은 저기 저편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의 세포가 되어서 움직이는 유기적인 전체다.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 현상을 누군가 한 주체의 전략적이고 기획적이고 전체적인 음모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방팔방을 향해서 총알을 날렸기 때문에 다시 사방팔방으로부터 총알이 날아오는 겁니다. 어느 일방의 전체적이고 기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음모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간의 사정에서 벌어진 필연적인 정치 현상이다. 사방팔방으로 총알을 날렸더니 사방팔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더라. 그렇게 보면 크게 뚜껑 열릴 일도 사실 없습니다. 현재의 포연이 가라앉으면 사태가 명료해지면서 온갖 잡음들도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 너무 과도하면 세상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두들겨 맞고 자꾸 맞고 그러면 피해의식이 커지기 쉬운 거죠. 그렇지만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은 이재명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센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분당 경찰서가 엉겨붙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강자인 경찰서가 약자인 이재명을 괴롭히는 구도로 보시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강자인 도지사가 약자인 경찰서를 괴롭히는 것으로 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과연 없을까요? 민주당 당대표의 경찰 고발 만류를 그러한 각도에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런두런 오늘의 고발 만류 전화에 담긴 의미를 이런저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